안녕하십니까. 누가 누구와 화해하고 누가 누구를 치유합니까?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화해하자 치유하자 이러면 그게 됩니까? 한일 관계보다 더 걱정되는 건 일본의 모렴치입니다. 염치 있는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먼저 조선일보 손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면서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의 초등학생 딸이 50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습니다. 아저씨한테 가정교육 잘못받았다, 이렇게 일장 훈계를 했어요. 초등학생이. 잠시 후에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폴 총재 김종량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롱 목사, 여성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롱 목사, 오늘 1심 선고가 납니다. 검찰은 20년 구형했었죠. 네, 김용민의 정치쇼, 신해철의 노래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들으면서 오늘 활짝 또 문을 열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이고 참 빨리 지나갑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요.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 네. 코트가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밖에 아, 작가님이. 밖에 작가님이. 네. 훔친 건 아니죠? 제 몸에 이렇게 아무거나 훔친다고 입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예 훔치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 보통 이제 기성복이 잘 안 맞는데. 네. 네, 맞는 기성복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렴하기도 했고요.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미님, 마트 도착했는데 정상근의 정치쇼 들으려고 차에서 내리질 못해요. 그래요. 네. 이분이 사주셨나 보군요. 문성민님께서.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30분밖에 안 해서요. 정상근의 정치쇼는. 2부부터는 고현준의 정치쇼가 이어지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문성민님, 저도 뭐 양말이나 하나 좀 사줘요. 청취자한테 양말 사달라고. 네. 그래요. 자, 돈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을 정부가 해산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 선언이 있을 거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해산이 선언됐습니다. 이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이 박근혜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만든 재단인데요. 일본 돈 10억엔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지원을 좀 해줄 테니까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취지의 합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할머님들은 물론 이 여론도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 결국 이 합의의 상징이었던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어제 이 재단을 청산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요. 이 재단 고용과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작업이 아마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언론은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준 돈 중에서 한 58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돈은 100억 정도 됐는데. 네, 한 104억 정도 됐는데 지금 58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고요. 이 돈은 그 우리 정부가 편성을 한 그 양성평등 기금 사업이 한 10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과 함께 그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일본에는 별도로 다시 10억엔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외교부가 일본에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할머님들은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외무성은 그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직접 기자들 앞에서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합의 파기 이런 단어는 자제를 했고 또 이수훈 대사를 호출한 것도 비공개로 부르는 등 뭐 더 세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 아닙니까? 이 성노예가 말이죠. 네, 이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려면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말끔하게 청산을 하고 가야 이 관계가 성립이 될 텐데. 당연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은 정부는 이분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예.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이후에 그때 일본에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질문이 갔었는데 그때 아베 총리가 털끝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마치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인도적 과거사의 상처에 대한 화해와 치유를 원한다. 그러면 가해자의 진심 어린 공식 사과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합의 이러면서 무슨 화해를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는 건지 기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연됐던 정의가 어떻게든 실현돼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이자 이 TV조선 방정호 전무의 딸인 이 초등학교 3학년 박모 학생의 갑질 노치가 자세히 공개가 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오늘 보도인데요. 이게 참 녹취를 들어보면 이 자체로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저는 그냥 기사만 봤어요. 이게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3학년이 했다는 게 정말 좀 황당하기도 하고. 만약에 녹취 없이 그냥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지난달 26일에 이 방정호 TV조선 전무 가족을 수행하던 운전기사 노동자분이 해고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지난 16일 MBC에서 관련 녹취를 보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보도가 MBC 단독 보도여서 그런지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간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였는데 또 게다가 녹취도 있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스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디어오늘이 그 녹취록 전문을 이제 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서 이 여론이 다시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너 이런 반말은 예서로 나왔고요. 초등학생이 50대 후반 운전기사분께 내가 아저씨 잘리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내가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나밖에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 싫다고 했지 내가 왜 앉아야 돼. 내 차야. 아저씨 차 아니야.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미친 사람이야.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어.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이런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운전 노동자 분께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손찌검을 하는 듯한 정황도 녹음이 돼 있었고요. 운전 중에 핸들을 꺾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 음성을 녹음해서 이 운전기사분이 회사에 알린 모양이에요. 이 회사에 알렸는데 이 다음날 방정호 전무의 아내 그 이모 씨가 뒷자리에 동승을 해서 이 딸에게 사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이후에 아이가 내리고 이모 씨가 이 운전기사 노동자분께 이 녹음 파일을 지우고 이 과실로 파손된 차를 고쳐놓으라 이렇게 다시 또 윽박질렀다. 라는 게 운전기사분의 증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언론에 제보를 하신 듯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 방정호 전무 측은 해당 녹음이 협박을 위한 불법 녹음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이를 괴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한편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배임 혐의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족들의 운전기사는 이 본인 돈으로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조선일보 쪽에서 이 월급을 주고 운전 노동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회사 돈으로 운전기사 월급을 준 셈이군요. 조선일보의 임원이라면 디지털 조선일보 임원이라면 가능한 일인데 이게 가족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정호 씨 가족들을 수행을 했는데 이 디지털 조선일보의 돈으로 지급이 됐다는 거죠. 심지어 채용 공고에 이 회사랑 상관없는 이 방정호 씨 가족들 수행도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조선일보가 녹취 보도와 관련해서 이 초등학생을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다 이러면서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누군가를 괴물로 몰아가는 것을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이채롭네요. 근데 참
이거 아이 어쨌든 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언론 보도인데 네. 지금 빨리 이 아이가 네, 좀 일반적인 상식이 갖도록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래요. 저는 뭐 이 사건도 놀라울 일이지만 조선일보가 누군가를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여야가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야당이 요구했던 국정조사를 수용함으로써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야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원래 야당은 이 공동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예. 여기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했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정의당이 다 드러내야죠. 100일 다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뭐 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가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다라고 한국당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자유한국당이 뭐 그러자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정작 이 강원랜드 관련된 부분은 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여야 합의가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이 강원랜드 의혹은 2012년에서 2013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뭐 공공기관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이걸 그러니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준 겁니까?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네네. 합의해 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여당은 이 그동안 요구를 해왔던 그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을 16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아니 근데 말이죠. 네. 그 어차피 11월 30일까지는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하고요. 뭐 12월 2일이 네, 법정 파행 때문에 이 뭐 처리가 안 되면은 12월 2일에 자동적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죠. 네. 정부안이 상정됩니다. 여당으로서는 기다리면 돼요. 예전에 네,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에서 예전에 이제 구 새누리당이었죠. 예. 구 새누리당에서 이제 정부안을 통과시키려고 이 협상을 좀 지지부진하게 끈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정부안이 상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그 자리에서 모여서 수정 동의안을 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당이 아주 크게 양보했네요 또. 네,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양보를 했고, 근데 또 여기 국정조사에 이 강원랜드 문제가 좀 빠지게 돼서 그게 빠지면은 글쎄요 거의 뭐 정치권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리다시피 했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마침 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재판에 나와서 이 권성동, 염동열 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네. 네,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은 다 알고 싶어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네, 다 알고 예. 싶죠. 네. 그런데 왜 2015년 이후로 또 그렇게 시한을 박았는지 네.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다 조사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드러난 논란은 조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은 이 서울 그 철도공사인가요? 하여튼 교통공사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이 채용 비리 문제가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네. 이 박원순 시장이 어제 SNS를 통해서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박원순 죽이기와 민주당의 이간질을 중단하라면서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 삼는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처음 학교로를 통한 2019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 접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처음 학교로라는 게 그 유치원 입학 신청과 추첨 그리고 최종 결과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이거를 안 하면 이 학부모님들이 진짜 뭐 온 가족을 동원을 해서 이 근처 곳곳의 유치원에 다 사람을 보내서 접수를 또 따로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예.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난해만 해도 이 사립 유치원의 참여 비율이 2.7%밖에 안 돼 가지고 네. 이게 처음 학교로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이 사립 유치원의 60%가 참여를 해서 좀 비교적 편리하게 이 집에서 유치원 접수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편리할 줄 알았는데
이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접속자 수가 몰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선착순이 아니었는데 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혹시 선착순일까봐 오전에 접속이 폭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서버를 증설하긴 했는데 이 동시 접속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랬다는데 이게 좀 홍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 네네. 그것도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합니다. 2부 3부에서는 아빠들의 왕수다로 함께하겠습니다.